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심볼론 4강에 들어갔는데, 심볼론 4강은 이제 화성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화성은 특히 이제 저희가 메이저 아르카나나 여타 다른 이제 심볼론 회차에서도 들었듯이 화성이 주관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투쟁하고 공격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투쟁과 공격성을 포함한 욕망의 주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것을 욕망하거나 갖고 싶거나 활력을 느끼거나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화성이 주관하는 문제들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행성들과 조우를 하게 됐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부정을 받거나 오히려 더 격하게 범람을 하거나 혹은 과다하게 활용되는 문제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이때 해결법 역시 화성의 기운을 풀어주거나 제어함으로 흔히 말하는 자기가 내면에 갖고 있는 욕망이나 공격성을 해방시키거나 제어함으로써 자, 이것도 화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한 10장 정도 볼 건데 보통 이제 이게 어떠한 욕망이나 공격성, 투쟁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에로스 사랑이죠. 자, 근데 이 카드를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애정사 문제구나라고 카드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별자리는 양자리 공주 화성이고요. 황소자리 공주 금성입니다. 네, 화성과 금성의 만남이고요. 투쟁과 공격성, 조화가 사랑을 상징하는데, 자, 화성과 금성은 상징 자체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심리가 뭐냐면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자, 그리고 가로쳐놓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실전 통변에서 이제 활용이 될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접촉을 원하는. 자, 이 카드가 대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보통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슬슬 이런 행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에 욕망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성은 뭔가 물질화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거나 물질력이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각하고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선생님 뭐 그런 사랑이 혹 육체적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사랑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없진 않겠지만 이거의 포커스는 육체적에 조금 한정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강렬한 유혹 또는 이런 강렬한 충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문제점, 너무 정신적인 사랑에 치우쳐 육체의 애정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거나 반대로 너무 육체적인 사랑만을 갈구하고 있다. 자, 이건 너무 극과 극이죠. 정신적인 사랑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을 못하거나 너무 육체적인 사랑만 갈구하거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주변에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현재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하고 있구나 혹은 너무 육체적인 측면만 따라가는구나 이런 맥락적인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이 카드만 딱 봤었을 때 문제점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죄악시하거나 이런 걸 부정하고 싶어 하거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껄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서 정신적인 교감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런 걸 무시하고 정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말 은이 좀 이제 안 좋은 비유로 말하면은 뭐 하룻밤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해결 방법은 뭐냐? 이 경우에는요. 문제 해결이 조금 복잡한데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더 감각하고 느끼는지 찾고 상대와 이를 공유해야만 한다. 공유가 여기서 밑줄이 들어갑니다. 즉 이게 해결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사랑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나랑 교감을 하는 상대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에 앞서서 상대방과 충분히 교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과 충분히 교감 중이라면 육체적인 관계의 진도 또한 마찬가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면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안고도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뽀뽀도 조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인 측면의 부분을 부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조절하거나 제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하고 확인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합일은 매우 중요하다. 요거는 모든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랑이 너무 플라토닉한 관계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이것대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육체적인 사랑을 쏠려도 정신적인 교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육체와 정신이 정말 하나가 되는, 정말 한 몸처럼 되는 그런 교감과 합의를 느끼는 정말 숭고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카드는 결국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이 내담자가 너무 정신적인 사랑 혹은 너무 육체적인 사랑, 그 사이의 밸런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동일시된다. 사랑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낮추려 하지도 않게 된다. 즉, 결과를 조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분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누구랑 나눠야 된다? 내가 현재 만나고 있거나 교감하고 있는 상대. 단, 아까 그 제가 가로쳐 놓고 바람을 피울 수는 있는 이란 단어를 왜 넣냐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카드 배열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트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파트너 자체도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이 카드는 조언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더 스톡. 예기치 못한 상황 혹은 조롱거리라는데, 스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막히다, 걸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별자리는 양자리 공주 화성이고요. 쌍둥이 공주, 네, 쌍둥이 자리 공주 수성, 투쟁과 공격성, 언변과 소통인데, 자,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언변과 소통 그리고 투쟁과 공격성이 합쳐지게 되면 이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말로써 공격을 하거나 혹은 내가 현재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내면의 심리 먼저 볼게요. 내면의 심리는 구설에 휘말린 듯한, 명예롭지 못한, 실수한 듯한, 한숨이나 비탄을 느끼는, 비난받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딘가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했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든 내가 지금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던 가해자이던 상관없이 구설의 중심에 있다. 당신의 모든 말은 새로운 거짓말과 시비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즉,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해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시비거리가 되거나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자, 슬픈 얘기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냐? 사람이 어떤 이제 인간 관계를 맺거나 인간 어떤 사회 집단에 있다 보면 항상 시비 구설이 생기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거나 혹은 그게 여러 사람이 돼서 여러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결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혹도 숨겨서는 안 됨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더는 감추려 하지 말아라. 자, 이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뭔가 시비나 구설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 현재 상황을 누군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의혹도,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충분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현재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증빙이나 혹은 증거를 요구했을 때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는 소리예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난다. 그것이 더 이상 구설이 되지 못하며 적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이 카드가 조언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내가 무언가가 캥기는 게 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캥기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가 있는 듯이 내가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내가 나한테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피하려고 한다면 상대방들은 집요하게 그걸 노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어떠한 의혹도 설령 나에게 불리한 의혹일지라도 절대로 숨기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구설이나 시비나 오해를 풀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36번 카드입니다. 자, guilty 죄책감이고요. 자, 양자리 공주 화성과 처녀자리 공주 수성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태양이나 달은 어디 갔나요? 지난번 강의에서 심볼로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교차가 되거나 똑같은 내용인 경우에는 심볼로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하고 달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자, 양자리 공주 화성과 처녀자리 공주 수성인데, 자, 투쟁과 공격성, 지혜와 자기검열인데, 수성은 서비터, 즉 봉사자의 특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과 공격성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든다? 죄책감이 찾아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선악이 부재한 죄의식과 합리화 사이를 오가는, 자,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일단 무언가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죄책감인가? 의도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식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죄의식과 합리화 사이를 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합리화는 죄책감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심적인 고뇌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투쟁의 공격성이 어디로 갈까요? 자신의 내부로 간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공격성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이 죄책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합리화는 죄책감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 즉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문제점은 뭐냐? 나는 무언가의 죄책감을 느끼는데 반대급부로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찾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내가 옳게 행동한 게 맞아. 내가 잘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라고 애써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을 보면 죄의식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스스로에게라도 떳떳하게 고백해야 한다. 자,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에 죄책감을 느낀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내 자신마저 속이려 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이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비롯했는지 알고 있다라면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요.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합리화시키려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긍정, 부정을 논하진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불편한 죄책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당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덜어낸 방법을 찾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의 내면에 당당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경우에는 조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나에게 솔직해지시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죄책감을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왜 느끼고 내가 무엇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자신의 죄책감과 합리화 사이에서 자꾸 고민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괴로운 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이에요. 왜냐면 죄책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거든. 그리고 이 칼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야. 남들이 알아주지도 못하며 더군다나 이 칼은 어쩌면 거의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느끼는지는 알아야지. 적어도 나를 찌르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37번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디스어그리먼트 불일치 카드죠. 자, 양자리 공주 화성과 천칭자리 공주 금성인데, 자, 이 경우에는 분배 가족의 투쟁 공격성이죠. 자,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한 공격이죠. 가족 집단에 대한 공격성이고, 자, 화성과 금성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고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황소자리 금성이었다. 이번엔 화성과 천칭자리 금성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쉽냐면 보통 황소자리 금성하고 화성은요, 그냥 남자와 여자의 연애적인 측면이고요. 화성과 천칭공주 금성은요, 결혼을 한 이후에요. 유부남 유부녀의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이성 혹은 가족 간의 불화를 느끼는, 서로 엇갈린 듯한, 약속이 깨진 데에 분노하는. 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서로의 감정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의식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남녀의 사이는 조금 변화를 합니다. 연애 감정은 사랑이 중심이었다면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은요, 부부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신뢰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현재 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의 매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흉통, 이거는 우라병이라고 하죠. 자, 열 등의 증상이 모두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 또한 망설이고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현재 관계에서 지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딘가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와의 갈등이고요. 혹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불일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카드를 보시면 굉장히 깊고 좁은 낭떠러지가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깊게 더 깊게 생겨난 감정의 고랑이에요. 말 그대로 감정의 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문제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말 그대로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내가 맹신을 하고 있어. 뭐 맹렬하게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라. 무엇이 당신들을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 서로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시작이었을까? 그리고 그 시작이라는 건 사실 어떠한 사건의 측면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맞이했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 혹은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서로 상호 교류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교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천칭자리 공주 금성이 가장 편안한 상태는요. 서로 상호 교류하는 상태예요. 교류를 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금성이 화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비난이죠. 일방적인 비난이고 일방적인 공격이고 일방적인 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돌아보라고.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즉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든 상대와 갈라지게 되든 선택해야 되나 이를 선택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이죠. 근데 이 카드의 조언은요, 사실은 말 그대로 둘 중 하나예요. 너가 굽히고 들어가든 아니면 이 관계를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다. 그 사이는 없다. 기적적으로 관계가 서로 좋아질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나 대부분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은 요원하죠. 애당초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올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지. 근데 둘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할 것이고 혹은 한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혹은 이 관계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어느 쪽 길을 선택하든 본인에게 맞지 않는 답인 거야. 선생님 그럼 이 카드가 나오면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돌아보라고. 이거 자체가 조언이에요. 해결 방법이자 조언이야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말 한마디로서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논제인데 다만 적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 다만 원점으로 돌아가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돌아봐라. 이거 자체가 정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더 뱀파이어입니다. 자, 뱀파이어 세듀서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자, 양자리 공주 화성이고요.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인데 투쟁과 공격성, 환각과 생산돼요. 자, 세듀서는 사실 피해자 혹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도 말씀드렸고 약간 뱀파이어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또다시 상처를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공격성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공격성을 아예 빼앗기게 되거나요. 혹은 필요 이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내면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존재가 내 몸에 들어온 듯한 일방적인 성적 착취를 원하는
몸이 묶여 있거나 희생제물로 던져진 듯한 착각. 자,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카드가 가해자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가해자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착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흔히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었을 때, 자, 내 입장에서 어떤가요? 나라는 인격체는 분명히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상대방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기본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상대방은 누군가 배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거에 저항하려는 특성이래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점점 내 몸과 내 영혼에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돌아서요.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공격성이 남에게 빼앗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마음에 화는 쌓여가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좀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몸에 이제 좀 안 좋은 짓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심리도 이랑 비슷해요. 공격성은 드러나는데 공격성은 점점 올라오는데 이거 자체를 표출할 권리를 빼앗기다 보니까 자신의 몸에 안 좋은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내면의 심리가 이러하듯이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매우 싫어하면서도 그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당신은 이전 사람과 비슷한 일을 자꾸 만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중이다. 자, 여기서 조금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어떠한 분이 연애 상담으로 왔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내가 이전에 연애가 분명히 만족스럽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조정하거나 나를 뭔가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애써 정리를 했지만 결국 새롭게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왜냐? 아직 내가 빼앗긴 내 권리와 내 자아를 돌려받지 못했잖아. 화성은 말 그대로 공격성과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가장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누구에게 빨린 이상 이걸 스스로 되찾지를 못한다면 결국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왜 항상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원한다기보다도 애당초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 같은 사람을 매우 더 잘 알아봅니다. 왜냐? 눈빛에서부터 드러나거든. 겁먹은 듯하고 뭔가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도 자신감도 없이 뭔가 굉장히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줬을 때 아 다행이다 아 좋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가해자 혹은 포식자는 미리 알아본다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이 바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면서도 또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정신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정당한 소유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어야만 한다. 결론 나왔죠. 당신의 몸과 정신을 누군가에게 맡기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몸과 정신을 조종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의 인격체고요. 나도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사상이 있는데 그걸 자꾸 확신에 가지지 못하고 남들에게 의탁을 하거나 맡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정당한 소유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어야만 한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전에 뱀파이어에게 끌려다녔던 나는 어느새 사라지게 된다. 자신의 정당한 주인인 나 자신을 되찾게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점점 바뀌니까 세주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변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차츰차츰 바꿔나가는 순간부터 어느새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지. 내 자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 근원적인 권리를 내가 다시 되찾는다. 화를 낼 수 있는 권리, 내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